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청년 10명 중 6명이 생계비를 이유로 부모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취업이나 자산 형성이 되면 독립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득이나 금융재산은 집값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 1순위도 은행이 아닌 부모님으로 청년들 과반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위한 정부의 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7일 국무조정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2022년 청년 3실태조사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에서 34세 청년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계층의 3전반을 조사하고 공식 통계를 내는 건 처음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 등의 가구원으로 속해 있는 청년은 전체 57.5%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이 59.7%로 비수도권 55.0%보다 많았습니다. 이들 중 67.7%는 부모에게서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5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근 통학이 용이하다는 답변도 21.0%를 차지했습니다. 언제 독립을 하는 게 적절한지 묻는 말에는 27.8%가 자산 형성 이후를 꼽았고 27.2%는 취업 후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높은 집값 때문에 어렵게 취업을 해도 주거 환경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이 5억 2,966만 원에 달합니다. 수도권이 7억 3,477만 원으로 비수도권 3억 2,376만 원의 2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가 마련한 주택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1인 청년 가구로 좁혀보면 전국 3억 1,847만 원, 수도권 4억 5만 원 정도입니다. 집값과 비교해 청년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연 2,162만 원입니다. 개인 금융재산은 1,415만 원 남짓이고 주식은 259만 원, 가상자산의 경우 25만 원가량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모으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5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 매월 지출하는 생활비는 161만 원이었는데 사실상 근로소득만으로 청년 세대가 자가 마련을 위한 기초자본을 형성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청년들은 부족한 소득과 금융재산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식으로 메웠습니다. 집을 사거나 빌리기 위한 자금 조달 1순위는 부모님 또는 친지로 전체 63.7%에 달했습니다. 본인 자금을 꼽은 이들은 21.5%였고 민간금융은 6.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5.3%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탓에 제도권 은행에서 충분한 돈을 빌리기 어려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역시 규모가 불충분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주거정책으로 대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1순위는 구입자금 대출로 41.0%였고 2순위는 23.9%를 차지한 전세자금 대출 정책이었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17.3%, 공공임대는 11.8%였습니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장은 청년 대출 확대 문제는 바로 확답하기 어렵다 라면서도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주거 통계와 함께 그간 확인하기 어렵던 건강, 인간관계, 사회인식, 노동환경 등의 지표도 공개됐습니다. 청년 중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33.9%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번아웃의 이유는 진로 불안이 37.6%로 가장 컸고 업무과중이 21.1%, 회의감이 14.0%였습니다. 우울 증상 유병률은 6.1%였는데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청년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청년들은 5.6%였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습니다. 주요 약물을 접한 경험은 과반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수면제를 사용한 청년은 59.7%, 신경안정제는 67.9%, 각성제는 59.4%였습니다. 약물 사용 경험자 중 5남용 경험 비율은 12.1%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하면 5남용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약물을 전 생애에 걸쳐 복용하는 비율은 5%를 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문제임에도 자료가 없다는 비판이 컸던 취약 청년 통계도 처음 조사에 발표됐습니다.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은둔형 청년의 경우 전체 2.4%였습니다.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면 취미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1.3%,
인근 편의점이 1.0%, 방에서만 나옴이 0.1%의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은둔의 이유로는 35.0%가 취업이 잘 안 되어서라고 답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10.0%, 학업 중단이 7.9%였습니다. 돌봄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은 0.6%로 조사됐습니다. 도움 집단은 가족이 지인, 공공기관, 민간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큰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모자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90%가 넘게 가족을 꼽았습니다. 청년들이 본인의 삶에 매긴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습니다. 행복감은 6.9점으로 다소 높았지만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는 5.2점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갈등 인식 부문에서 소득에 따른 갈등이 많다고 대답한 사람이 79.1%로 가장 컸습니다. 세대 갈등은 76.5%, 성별 갈등은 72.3% 수준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인식에서는 같은 청년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미혼 청년 대상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75.3%인데 남성이 79.8%인 반면 여성은 69.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63.3%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성이 70.5%로 55.3%였던 여성보다 15.2%포인트 많았습니다. 청년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이었습니다.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이 35.6%로 가장 많았지만 1년 미만도 32.7%로 다수였습니다. 이직이나 구직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은 임금으로 48.5%의 비중을 차지해 고용 안정성 12.8%, 장기적 진로 설계 8.4% 등을 앞질렀습니다. 정부는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청년 정책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조사 결과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대출 광고는 그만합시다. 아무리 이자가 싸도 대출이고 나라에서 보증해도 대출은 대출입니다. 결국은 내 돈도 아니고 이자 내다가 끝장납니다. 모든 신문기사와 정부에서는 대출하는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대출이 아니라 벌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대통령과 장과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싸져야 한다니깐.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더 잘못된 거지. 7억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지. 뭔 일인 생활비가 160만 원이 넘냐. 못 벌면 소비를 줄여라.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며 화려한 삶을 살고서 나중에 허덕일지, 허름한 젊음을 보내고 나중에 화려해질지는 전부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옳고 그름은 없으니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다만 본인은 다 즐기고 소진했으면서 상대방은 그렇지 않길 바라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